자, 친구들, 우리 고난도 2번 문항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와 5 사이에서 요거 일단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2차 방정식,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실근을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물론 뭐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범위인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하나의 근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는 이런 거나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2고 2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이 하나는 음수, 2에서는 양수 이런 케이스나 마이너스 2에서 양수, 2에서 음수 즉 부호가 다른 케이스입니다. 주어진 2차식 자체를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요만큼을 fx라는 식으로 보았을 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것과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의 부호가 다르다. 그렇지?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거나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 부호가 다른 케이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부호가 다르다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등호 들어간 곳에서도 실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0이 돼도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거나 2에서 0 되는 경우도 우리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등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푸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 다음 두 번째는 주어진 범위인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모든 실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실근이 모조리 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2번 케이스는 요번에 서술형 문제에 내는 것처럼 총 3가지로 확인해야 돼요. 일단은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중근 가져도 되겠죠. 다음 두 번째 f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것과 f에 2를 집어넣은 것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쌤, 마이너스 2에서 0 될 수도 있잖아요. 2에서 0 될 수도 있잖아요. 등호를 넣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우리 1번 경우에서 등호 넣은 거 생각했지? 그러니까 굳이 2번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나 2에서 0 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따로 생각해주고 3번 뭐 확인해야 되겠어? 이거 안에서 틀린 친구도 많지. 판별식 함수값 그리고 대칭축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4인 거니까 부호 바꿔서 반틈, 즉 다시 말해서 m 더하기 2겠네요. 그죠? m 더하기 2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선생님 얘가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그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니까 중근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2에서 근되는 케이스죠. 근데 그건 이런 경우는 어디서 생각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요 위에서 등호 넣어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여긴 등호 빠져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가 2랑 같아지는 케이스는 대칭축이 2가 되는 케이스죠. 대칭축이 2가 되면서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밖에 없고 즉 2에서 0 되는 케이스 이 그림은 1번 경우에서 우리가 생각해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등호 빼도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등호를 놓고 모두 등호를 놓고 이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서 등호 넣어서 생각했다면 두 번째 경우에서는 등호 빼서 생각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나중에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합해서 생각할 거라서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4 플러스 4m 마이너스 8 마이너스 m 요거고 2 집어넣게 되면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들어가면 12 플러스 3m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m 이렇게 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없앱시다. 마이너스를 양변으로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그래서 5m 더하기 4 3m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뀔 거니까 바깥 부분 나올 겁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바깥 부분 무슨 말이냐?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아이고 미안.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5m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그렇지? 요거는 마이너스 4 짠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5분의 4 크다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문제 자체에서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5와 5 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와 5 사이 이렇게 여기 5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5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정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두 개 포함될 거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5분의 4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0 정수 0부터 1, 2, 3, 4, 5 여기 6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총 8개가 나오는 거죠. 요 경우에서 8개가 나옵니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게 표시 좀 합시다. 무슨 표시를 할 거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로서 여기에 0이 있고 0에서 5까지 6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2개 6개 합해서 8개 일단 8개 찾았습니다. 여기서 1번 경우에서 요거랑 또 추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야 되고 함수값 2개 풀어야 되고 대칭축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판별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4m 잠깐만 4m이 아니죠. 판별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2m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배 플러스 4m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되겠습니다. 4m 제곱 플러스 16m 더하기 16 더하기 4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로 바로 나눌게요. m 제곱 플러스 20이었으니까 4로 나누면 5m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 그러면 m 더하기 1, m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수직선상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좀 길게 그릴게. 요게 마이너스 4, 요게 마이너스 1.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대칭축부터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2 빼면 마이너스 4에서 m에서 0 사이 이렇게 되겠네. 그지? 0은 여기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4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걸 파란색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이렇게 비어있는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선생님, 요 2번은 안 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 아까 뭐 했냐면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랑 F2랑 부호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이게 나왔죠.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양수인 거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부호가 같은 케이스거든. 그래서 위에서 나온 거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잖아. 이때는 언제냐면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를 때란 말이지. 근데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둘 다 양수로서 부호가 같을 때니까 바로 이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분의 4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놈은 계산 안 해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m이 마이너스 5분의 4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표현하면 빨간색으로 표기해요. 쓰기는 파란색으로 썼는데 빨간색으로 써야 됐네. 요거를 같이 표현하면 마이너스 4 비어있죠. 마이너스 5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요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다 공통 부분은 요거밖에 없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분의 4 사이밖에 없네. 그거랑 누구랑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 이거랑 공통 부분을 쳐봐도 그지? 검은색의 공통 부분, 이거의 공통 부분, 파란색, 빨간색 공통 부분 여기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5분의 4 빠지고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1 한 개밖에 없네요. 왼쪽은 다 빠져 있잖아. 지금 다 비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선 정수가 마이너스 1 한 개 나옵니다. 아까 위에서 정수 몇 개 나왔죠? 8개. 2번 케이스에서 정수 몇 개 나왔죠? 한 개. 근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없거든.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1로서 한 개를 가지는 거거든.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푸는데 같은 숫자가 나오면 중복하게 돼서 빼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9개가 되겠습니다. 자, 대단원 종합 문제 레벨 1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여기 보이죠?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켤레 복수수 관계가 있는 거니까 바로 통분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원래 복수수와 켤레 복수수를 곱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될 거고 x에 1 마이너스 i 더하기 y에 1 더하기 i 될 테죠. 정리하면 2분의 암산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묶읍시다. x 더하기 y 될 거고 플러스 y 마이너스 x의 i 될 겁니다. 이게 4 플러스 3i랑 같아야 됩니다. 2로 나눈 게 4 플러스 3i랑 같아야 되니까 나누기 전에 x 더하기 y 더하기 y 마이너스 xi는 2배는 8 플러스 6i랑 같아야 될 거고 더해서 8 빼서 6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 중근을 가지도록 판별식 D는 0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3번 한번 보세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도록. 이 말인즉슨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근의 조건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 세 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판별식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함수값 있어야 되고 다음 세 번째 대칭축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로 함수값 한번 살펴볼래요.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기준이 되는 건 0인 거니까 그죠? 0에 대한 함수값을 보면 되잖아. 그럼 오른쪽에 그림 그릴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이게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봐봐. 0일 때 함수값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0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줘야 된다고.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즉 0에서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면 나머지 두 조건은 상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 만약에 0에서 음수 요점 지나도록 2차 함수 그려봐라 하면 누가 와서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거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해도 이런 그림, 더 왼쪽에 치우쳐 있다 해도 이런 그림밖에 그릴 수 없거든. 이 점을 지나는데 근이 없도록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 거잖아. 이 점 안 지나잖아. 밑에 이 점 안 지나잖아. 말이 안 되지. 이 점을 지나는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가 음수가 아니라는 건 둘 다 양수다. 이거 2차 함수 아니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거 2차 함수 아닙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함수값만 확인하면 뭐하다? 충분하다.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얘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집어넣어서 k-2가 0보다 작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상수만 갖고 오니까 두 근의 곱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부호가 다르다. 뭐라고? 곱해서 음수다라는 거. 두 근의 곱이 음수다라는 거죠. 두 근의 곱이 음수다. 따라서 K가 2보다 작고 2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는 바로 1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오버해서 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있는데 하나는 3보다 작고 하나는 3보다 크게 하라. 여기서는 0을 중심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서는 3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될까? 여기 x축이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누구에 대한 함수값? 3이면 x가 3일 때 함수값이 뭐이기만 하면 음수이기만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라지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아니죠.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다? 이런 거 안 나타납니다. 근이 없다?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고차 계수는 양수인 상태여야 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고요. 3번 문제에서는 함수값만 보면 어떻다? 충분하다. 자, 됐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4번.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근은 2알파라고 두면 되겠지. 그럼 우린 근에 대해서 알고 있고 m이라고 하는 건 개수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합 3알파가 m이 돼야 되고 곱 2알파 제곱이 m 더하기 2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m 자리에다가 3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알파 제곱은 3알파 더하기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 1, 2,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2일 때와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튀어나오고 알파가 2라면 m은 6이 될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모든 상수 m의 값에 합물었으니까요. 두 개 합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위에 것 1차식이네요. 3x 더하기 y는 5.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네. y는 5-3x로 변형한 다음에 뒤에 있는 2번 식에다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5-3x의 제곱은 5다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여기서 9x제곱 나오니까 10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5니까 암산 바로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자, 10x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25에서 5 뺐으니까 더하기 20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10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2, 1 마이너스 따라서 x는 2거나 1이거나 찾아보세요. x가 2일 때 y는 얼마? x 마이너스 y는 얼마? x가 1일 때 y는 얼마? x 마이너스 y는 얼마? 두 개 중에 작은 건 뭘까요? 6번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계산하면 되겠죠. k-3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9, 1 마이너스 k-1 k-9가 0보다 작다는 4이다. 1과 k가 9. 이 안에서 정수 몇 개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레벨 2의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전개하면 되겠고 이거 역시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것으로 나누면 되죠. 음의 실수가 되도록 했으니까 이 부분은 0 되면 되고 이건 음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실수부 허수부 정리하는 거는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하지 않을게요. 자, 다음 8번 요거 잘 봐야 돼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에 4n 거듭 제곱 됐다는 건 4제곱 한 다음에 다시 n번 곱해도 되겠지. 왜 이렇게 합니까?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4제곱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4제곱 하기 전에 제곱부터 먼저 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i를 제곱하면 2i 된다 했습니다. 그놈의 제곱에 다시 n 거듭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약분하면 i만 남습니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돼? 마이너스 1의 n 거듭 제곱 되겠네요. 오른쪽에 이거 다시 쓸게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4제곱 한 것을 다시 n 거듭 제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제곱부터 합시다. 2분의 마이너스 2i를 제곱한 거를 다시 n 거듭 제곱했다라고 보면 될 거고, 됐나요?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i 제곱하면 역시 뭐 됩니까?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의 n 거듭 제곱 됩니다. 똑같네. 요것도 마이너스 1의 n 거듭 제곱, 요것도 n 제곱이니까 준식은 곱하기 2입니다. n이 홀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죠?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정답. 9번 문제 잘 보세요. x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푸는 거 아니겠죠? 집어넣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세제곱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상태로 세제곱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루트 3i라고 하는 게 되게 눈에 거슬리거든. 그래서 요 놈을 없애기 위해서 1을 갖다가 이 양식, 얘를 없애려면 뭐 하면 되겠니? i도 제곱하면 없어지는 거고 루트도 제곱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얘를 제곱하고 싶어. 근데 1 더하기가 있는 상태에서 제곱할 생각은 없으니까 1을 옮겨서 제곱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제곱은 2x 빼기 4다 이렇게 되죠. 왜 이걸 하죠? 제곱자리에 2x 빼기 4를 집어넣으려고요. 더 좋은 방법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은 x 곱하기 x제곱이니까, 근데 x제곱은 2x-4라고 했죠. 2x-4 들어가면 2x 제곱 마이너스 4x죠. 다시 x제곱이 뭐라고? 2x 빼기 4라고, 빼기 4x 뒤쪽에 있고 4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x에서 없어져서 얼마? 마이너스 8입니다.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자연스럽게 사실 요거 나올 수 있거든. x제곱 빼기 2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인 거지. 그지? 이꼴 제로 되는 거지. 양변에 곱하기 얼마? x 더하기 2를 곱해버리면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이 되거든요. 어떻게 나왔다고? 곱하기 x 더하기 2를 하는 겁니다. 곱하기 x 더하기 2를 하면 공식이 돼서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8 따라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8이고 더하기 4배 x제곱 뭐였지? 2x 마이너스 4 빼기 8x 더하기 16 마이너스 8 더하기 8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8x 16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8만 남겠네요. 그죠? 다음 10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입니다.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를 이용해도 되고, 우리가 간과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두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빼기 3은 0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준식을 보면 단순히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만 있는 건 아니거든. 뭐가 있냐면 요런 꼴이 있거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알파로 묶어내면 요 앞부분을 알파로 묶어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이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얼마라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가 얼마? 이건 3이잖아. 빼기 3은 0 되니까 이게 3이잖아. 그래서 이건 3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전개하는 거예요.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들어가면 3베타 3으로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다 했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12 더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해서 9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2차 방정식에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 그럼 부호가 다르다라고 한 건 아까 우리 그 레벨 1에서 했죠. 마이너스 a 더하기 3 뭐야? 두 근의 곱이 음이다. 요거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절대값은 같으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더하면 얼마겠노? 0이겠지. 합이 0이다. 두 근의 합 요 앞에 있죠.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은 0이다. 이거 하나 튀어나오겠습니다. 3, 6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니까 a는 6이거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뭐 나와요? 3보다 a가 더 크다. 3보다 더 큰 a는 6밖에 없네요. 따라서 상수 a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사실 여기 조건 다 줬거든. 마이너스 1에서 0 되고요. 3에서 0 되고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나오는 거니까 나 fx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x 더하기 1이고 x 빼기 3이고 그래야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날까.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은 1이고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대로 되는 건 맞으니까 앞에 개수도 1이겠지. 근데 fx가 이겁니다. 다 찾았네요. 그럼 절대값이 2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2 된다고? 그럼 얘 절대값 취해서 이거 절대값 취해서 2 되도록. 그 말은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이 한 번은 2 되거나 한 번은 마이너스 2 되거나 이런 걸 찾으면 되겠지.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봐봐. fx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 말은 fx 자체의 절대값이니까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 x축 밑에 있는 부분, 얘를 친구들 뭐 하라고? 접어 올린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파란색으로 바꿔서 빨간색 부분을 접어 올려서 대칭되게 그려서, 대칭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그린 파란색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죠. 이 파란색은 어디서 나왔다고? 빨간색을 접어 올린 겁니다. 이렇게 좀 더 굵게 이 그래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절대값 fx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 되는 순간? 2 되는 순간 요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요 높이가 3이었을 거거든. 요 높이가 3. 그지? 그대로 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3을 접어 올렸으니까 이게 3이거든. 그럼 2는 한 이쯤에 있겠네? 그지? 이게 y = 2겠네요. 만나는 점 하나, 둘, 셋, 4개. 9에서 다 더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2차 함수라는 놈은 이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축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로 오른쪽 옮겨와서 대칭축 찾으면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고 3이잖아. 그 가운데에 대칭축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반틈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게 1이거든. 여기가 1이라고요. 대칭축이 1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더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알파. 요 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베타. 합하면 가운데 누가 있어? 1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2 나옵니다. 두 근이 아니더라도 양쪽에 똑같은, 여기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나는 점도 더하면 2 나옵니다. 요렇게 요 점 더하기 요 점 가운데에 1이 있는 거니까 더하면 2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얘랑 더하면 얼마 나온다고? 가운데에 1이 있는 거니까 더하면 2 나옵니다. 요거 두 개 합이 2라고요. 마찬가지 얘랑 얘도 사실은 마이너스 2인 점을 접어 올린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점하고 더하면 얼마라고? 가운데가 1인 거니까 그냥 더했을 때는 2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랑 더한 거 2, 요거랑 더한 거 2 다 해서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복잡하니까 요거 보고 이해하지 말고 요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x축 아닙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만나는 점 가운데에 1이 있어야 되잖아. 가운데 중점 더해서 반이 1인 거니까 더한 건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이렇게 풀어볼까요?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한다. 그럼 쌤이 뭐라 그랬어요? 접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꼴 kx 마이너스 1. 얘가 여기서 접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에 한 근이 a라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니까. 다음 접하는 거니까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거잖아. 그지? 요거의 기울기
나 요거 판별식 연립해서 판별식 B가 0이다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거 나 너무 귀찮은 것 같아. 어떻게 해?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을 옮겨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의 x 더하기 4가 x 마이너스 1 꼴이 된다는 거죠.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근을 가진다. 누가 2항에는 얘가 완전 제곱 꼴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쪽 오른쪽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되니까 끝났네. a제곱이 4랑 똑같네. 따라서 a는 2거나 마이너스 2입니다. a가 2라면요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a는 그냥 4가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k는 마이너스 4일 때는 k가 3 나올 거고 4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4가 나와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될 겁니다. 문제에서 양수 k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k는 3입니다. 이해돼요? 쌤이 조금 암산을 했는데 두 경우로 나눠서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양수 k라 그랬죠? 그래서 k는 3. 그러면 a는 2. 그럼 b는 뭔데? b는 어디서 구하는 건데? b는 얘가 직선이 점 a, b에서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a, b를 지나는 거거든. 직선의 식이 y는 3x-1 나왔잖아. 근데 a = 2일 때 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6 빼기 1에서 5가 b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3 더하기 ab 10에서 13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이거 앞쪽에 했는 거와 또 마찬가지예요. 한 허근을 오메가로 하자 그랬으니까 만족하는 거 쓰고 갑시다. 1번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2번 인수분해 빠르게 할게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걸 가지고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 그대로 두고요. 2오메가 그대로 두고요. 3의 오메가 제곱은 오른쪽에서 넘겨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4죠. 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5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지. 하세요. 15번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놈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위쪽에 있으니까 더 크다는 얘기지. 누구보다? 2x 더하기 1보다. 그럼 너 이거 풀어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지 않겠어?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b가 0보다 오른쪽 옮겼으니까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작다를 풀었더니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라고 나왔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과 3은 뭐겠어? 이놈 이꼴 제로의 근이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 두 근의 합은 얼마? 부호 바꾼 거 a 마이너스 2이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은 얼마? 1 마이너스 b다 해서 a 값 b 값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fx가 이 범위 내에서 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0 이하를 만족시키도록 상수 k 값을 구해. 이거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펜을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0에서 x가 2 사이가 되더라. 이 말 아닙니다. 이 말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2차 함수를 그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딱 맞게 그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0과 2 사이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0과 2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 0과 2 사이에서는 어쨌든 뭐 딴 데는 모르겠고 0과 2 사이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져라. 이 얘기입니다. 웃는 모습이 우는 모습이야? 웃는 모습이야? 몰라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있잖아. 얘를 그리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함수값이 눈에 띄니까요. 0에서 음수 나와야 되겠죠.
2에서 꼭 이 높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뭐 어쨌든 음수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점 지나도록 2차 함수 그려봐라. 요 점하고 요 점 지나도록 2차 함수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 이 사이에서 0보다 커지도록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냐 말이지. 이건 안 되겠지. 왜?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양수거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그릴 수 없거든. 즉 0에서 음수, 2에서 음수. 자, 그렇다면 누가 와서 그리더라도 이 사이는 음수가 되도록 그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서 양수가 지켜버리면 뒤집어진 모습이 나타날 테니까요. 이거는 모순되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에 모순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0 넣어서 음수, 3-k가 음수. 다음 두 번째, 뭐 넣어서? 2 넣어서 음수, 4 더하기 3-k가 음수. 풀어봅시다. 요거는 7-5k가 음수네요. 5분의 7보다 k가 크다 나오고 여기서는 뭐 나와요? 3보다 k가 크다 나옵니다.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면 5분의 7은 채 2가 안 되니까 여기 있고 3은 여기 있거든. 5분의 7보다도 크고 3보다도 커야 됩니다.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여기죠. 따라서 최고 작은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다음 17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번 가 조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세상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f의 1-x는 f의 1 더하기 x다. 발행 여기가 x 짠짠짠짠짠짠 x 이퀄 1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건 무슨 뜻이에요? 1에서 x만큼 뺀 거에 1에서 x만큼 뺀 거의 함수값이나 1 더하기 x 1에서 x만큼 더한 거의 함수값이나 어때? 똑같다. 높이가 똑같다. 이해돼? x 1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함수의 모습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에서 얘는 뭐다? 대칭이다. 근데 fx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1에서 대칭입니다. 뭐밖에 없니? 대칭축이 x 이퀄 1이라는 거죠. 따라서 fx는 딴 건 모르겠고 최고차의 개수 있고 꼭지점에 x좌표가 1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y절편 그 y좌표 이렇게 있다는 거죠. fx는 이런 꼴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가 조건에서 fx는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 다음 y좌표는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 2차 방정식 fx는 제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까? 요번에도 소수용 문제에서 니들 많이 한 건데 딴 건 모르겠지만 꼭지점에 x좌표가 1이라는 거지. 꼭지점에 x좌표가 1이다. 근데 얘가 x축 위에 있어. 꼭지점에 x축 위에 있다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꼭지점에 그 x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나 조건에 모순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x축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야 된다. 즉 꼭지점에 y좌표가 뭐보다 작아야 돼? 음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에서 음수다 이 말이죠. 1에서 음수다. 그래야 두 실근을 갖게 되겠습니다. 서로 나름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딴 건 모르겠고 요거 y축 아닙니다. 여기 x 이퀄 1이라는 거죠. 자, 기억 봅시다. 0에서 4 사이일 때 그럼 봐. 0이 어디쯤 있을까? 4가 어디쯤 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0하고 4하고 보면 1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 0과 1 사이의 거리보다 1과 4 사이의 거리가 더 멀죠. 0에서 4까지 높이는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0에서 4 사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에서 4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에서 보면 0보다는 4까지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칭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내가 이 소리를 왜 하냐? 1에서 최소를 가지는 건 확실한데 최대는 대칭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지? 대칭축에서 멀면 멀수록 더 높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최대는 어디서 가질 거다? x 이퀄 4에서 가질 거다 이 말이죠. x 이퀄 1에서 최소, x 이퀄 4에서 최대를 가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 다음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일 때 합은 2다. 이거 앞에서 문제에서 했던 거잖아. 근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가운데에 1이 있다고요. 중점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더해서 반이 1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중점이 1이다. 더해서 반이 1이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 맞죠? 니은도. 그럼 보세요. f의 x-2 이꼴 제로의 근은 얼마겠습니까? 선생님 못 풀겠는데요 하지 말고 fx 이꼴 제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f라고 하는 놈은 괄호안이 알파가 되면 0 되는 거거든. f라고 하는 놈은 괄호안이 알파가 되면 0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괄호안에 누가 들어앉았어? x-2가 들어앉았거든. 이게 알파가 되면 0 되는 거거든. x는 얼마? 알파 더하기 2잖아. 즉 얘의 근은 뭐다? 알파 더하기 2. 마찬가지로 베타 더하기 2입니다. 되겠습니까? 알파 더하기 2를 넣어보세요. 빼기 2 하면 알파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럼 이꼴 제로 되는 거 맞죠? f 알파는 0이라니까. 되겠어? 그럼 봐봐. 한 근은 알파 더하기 2, 다른 한 근은 베타 더하기 2. 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4해서 6돼야 되겠네.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세 점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fx 방정식 사실 잡을 수 있어요. x 더하기 2 인수 가질 거고 x 빼기 4 인수 가질 거고 여기다 0 넣으면 2, 0 넣으면 마이너스 4라서 곱하면 마이너스 8 나왔죠? 0 넣으면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니까 최고차의 계수 그냥 1이라는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이 fx는 이렇게 된다 다 구했습니다. 근데 얘가 방정식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 거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어? x한테 절대값을 씌워지니까 이건 이 말이죠 친구야. x가 0보다 클 때의 모습을 그린 다음에 절대값 x인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나 3을 넣었으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4를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나 똑같고 1을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나 똑같으니까 여기 지금 네가 그린 그림을 왼쪽으로 대칭 이동시켜라. 찍어내라.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내라는 거니까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점은 잠깐만 요 점은 얼마? 여기가 4였으니까 똑같이 이쪽에 대칭되기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높이가 얼마였을까요? 꼭지점에 잡힌 여기는 마이너스 8 되는 거고 여기는 최소값 되는 거니까 꼭지점에 y좌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여기서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2와 4의 가운데 아까 우리 계속 했던 거잖아. 두 근 마이너스 2와 4의 가운데 더해서 반 x 이꼴 1이네.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네요. 요 높이가 마이너스 9 나오겠습니다. 마이너스 9 됐나요? 이 상태에서 G6은 뭐야? 얘랑 y 이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f의 절대값 x가 플러스 k는 0이니까 이꼴 마이너스 k잖아. 마이너스 k랑 만나는 교점, 실근의 개수인 거니까 이건 교점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G6이라고 하는 것은 K가 6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되는 거 마이너스 6 되는 거 만나는 개수 몇 개? 2개. G7은 마이너스 7 되는 거 2개. G8은 마이너스 8이랑 확대 마이너스 8이랑 만나는 거 하나 둘 셋 마이너스 8 여기서 꺾이는 거니까 9는 마이너스 9랑 만나는 거 하나 2개. G10은 마이너스 10이랑 만나는 거 없죠. 따라서 요거는 2개, 3개, 요거 몇 개였어? 2개, 그리고 0개 다 더하면 9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18번 문제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19번 쩔쩔 매는 친구들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눈에는 지금 이게 다 다른 걸로 보이겠지만 쌤은 이 사이에 관계가 보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 x 더하기 y, xy. 얘네들은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어? x 더하기 y와 xy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표현되죠. 그래서 요 식, 맨 위에 있는 식을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로 봅시다. 응? x 더하기 y를 a, xy를 b로 봅시다. 왜?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표현돼요? a제곱 마이너스 2b로 표현되거든. 빼기 a죠. 빼기 a가 12다. 이거 연립하는 거죠. 되겠어? 그러면은 위에 1번 식에서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니까 를 2번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엉망이네요. 2에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12 풀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2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0 넘어 마이너스 2는 제로 2, 1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a가 1이거나 라는 것은 b는 더해서 마이너스 5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거나 b는 마이너스 6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b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니까 그때 그거를 계산하면 요거는 4 플러스 6 해서 10 되는 거고 요거는 1 더하기 12 돼서 13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1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20번 어렵지 않아요. 절대값 2개 들어가 있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만 조금 하면 되겠습니다. 기준은 x 더하기 3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 여기는 1 암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높이 4까지 올라가겠네요. 그죠? 4 다음 1 집어넣게 되면 1 집어넣게 되면 이거요 4 2 곱했으니까 8까지 올라가는 얘는 8 아무리 난리굿을 지겨봤자 더하기 빼기 밖에 안 하는 거니까 직선 형태에 유지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직선으로 이렇게 될 거고 다음 1보다 클 때 둘 다 양수 암산 가능할까요? 둘 다 양수 하면은 3x 플러스 5 되겠네. 그지? 쫙 올라가는 여기 식이 얼마? x 플러스 5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쓸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인 직선 짠 아이고 이렇게 되겠네. 짠 요식이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뭐 찾으래? 10보다 작은 거 찾으래. 그럼 이게 8인 거니까 10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10 얘가 10 되는 거 얼마? 3분의 5 얘가 10 되는 거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와 3분의 10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부등식 찾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21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했으니까 요거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뒤에 상수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게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a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있을 거고요. 얼마쯤 집어넣으면 될까? 선생님 왠지 a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제곱 요거 맞추려고요. 그래서 a 집어넣게 되면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어때요? 없어지고 0 되네. 그지? 그래서 a를 넣으니까 됐네요. 라는 것은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고 나머지 괄호 안에는 x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있어야 될 거고 상수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a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 뭘 피해야 되느냐? 여기서 판별식을 그냥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어떤 경우를 피해야 되냐면 A라고 하는 실근을 앞에서 가졌는데 뒤에서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A를 집어넣었을 때 0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a가 0이 아니라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 아니라는 거고, a가 0이 아니고 a가 2가 아니라는 거죠. 요건 피해야 되겠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쓰면 되겠습니다. 9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그럼 4분의 9보다 a가 작다. 4분의 9는 2. 얼마지? 그러니까 수직선 그려서 여기 4분의 9보다 작은 자연수, 이게 2. 얼마니까 여기 2 있고요, 여기 1 있고 여기 0 있는데 이 중에서 뭐 2가 아니고 4분의 9보다 작으면서 2가 아닌 자연수는 1밖에 없겠네. 그래서 A의 개수는 1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2번 0보다 작다를 풀었더니 사이다가 나왔더라. 그럼 우린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최고차 개수가 양수다. 언급해줘야 돼요. 서술형이니까. 다음 두 번째 fx 이꼴 제로의 근이 뭐다? 마이너스 3과 3이다. 그럼 세 번째 f의 6-x 이꼴 제로의 근은 뭐 되겠습니까? 똑같이 f라는 놈은 3 집어넣으면 0 되는 거거든. 이 말이거든. 그지? 근데 지금 여기 뭐 있어? 6-x가 있잖아. 이게 3으로 바뀌면 0 된다니까. 따라서 6-x가 3 되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여전히 3이네. 그지? 3 넣으면 또 0 되는 거 맞네. 하나는 3이고 또 마이너스 3 되면 0 되는 거든. 6-x가 마이너스 3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건 하나는 9겠죠. 해보세요. x 자리에 3 집어넣으면 3으로 바뀌어서 0 되는 거 맞고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서 0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근이 3과 9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를 풀어라고 했잖아. 6-x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x기는 하지만 2차식인 거니까 제곱하면 최고차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양수일 겁니다. 그럼 크다를 풀면 사이다의 반대쪽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